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너무 그러니까 오버하지들 말아라. 예? 결론은요. 오버하지들 말아라. 예? 물론 충격은 있다 이거죠. 실물 경제 충격. 그걸까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시스템 리스크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거죠. 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시간이 꽤 잡아먹었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제가 이제 제목을 뭐냐면, 어느 날 도래할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결과, 이렇게 잡아놨어요. 어느 날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미국채 수익률 암호 풀기,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미국채 수익률 암호 풀기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미국채 10년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방송을 해왔잖아요.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그동안 쭉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들어보니까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최 교수가 저렇게 미국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를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미국채는 거의 이슈가 아니었었거든요.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위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위기는 반복된다. 왜?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시기 때문에. 그런데 위기는 똑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위기는 반복되지만 내용과 형식은 달라진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쓰잖아요. 예? 그랬는데, 자, 최근에 미국채 수익률과 관련해가지고요. 예? 이거 설랑설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강세를 보이니까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거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아가지고 그렇다, 이런 식으로들 이걸 해석을 해. 난 이런 거 보면서요, 이분들은 도대체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뱉어내는 것 같아. 예? 자, 봐봅시다. 실제 데이터를 보자고요. 4.2%를 돌파한 게, 4.2%를 그러니까 이제 장중에 돌파한 게 수익률, 10년물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파란색 선이 연준의 그러니까 금리입니다. 연준 금리예요.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이 뭐냐면 10년물 수익률입니다. 10년물 수익률이에요. 작년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여러분들, 한 10월 20일경에 그러니까는 4.2%를 잠깐 돌파했었죠. 장중이에요. 장중에. 마감은 그러니까 한 4.2% 밑으로 좀, 4.2% 돌파 안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요, 그 9월달에 그러니까는 연준이 그 당시에도 0.75%포인트 인상했을 때입니다. 금리를요. 쫙 올려왔었잖아요. 작년 3월달부터 해가지고 0.75를 4번이나 막 올렸잖아요. 빠른 속도로 올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 10월달에 4.2%까지 간 거 아닙니까? 10년물 기준으로요. 갔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서 뭐가 터졌습니까? 미국채 유동성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옐런까지 그러니까 지원 사격하고 막 그럴 정도로. 그 이전에 전야제로 터진 게 바로 뭐냐면은 영국채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트러스 그 여성 보수당 정부가 붕괴됐잖아요. 네? 네, 붕괴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이어가지고, 그래 영국에 대해서 양적 안을 다시 이제 그걸로 하고, 소위 말해서 그래도 진정이 안 되다 보니까 트러스 정부가 그러니까 트러스가 사임을 하면서, 예? 정권이 그러니까는, 예? 정권이 그 45일 단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진정이 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법인세를 그러니까는 인상할 계획을 없앴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거를 정상화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함으로써 시장이 진정된 거잖아요. 예? 진정된 겁니다. 예? 정상화하면서. 그리고 나서 바로 뒤이어가지고 10월 중순 전후에 미 국채 유동성, 그래 뉴스에들 막 그거 나왔었잖아요. 예? 뭐냐면 리퀴더티 문제, 트레저리 리퀴더티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유동성 이게 뭐예요? 현금화 문제잖아요. 현금화. 예? 잘 이게 그러니까 팔리지가 않는다 이거죠. 팔리지가. 왜 그렇습니까? 국제 수익률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주황색 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작년 7월달부터 그러니까 이 한 두세 달 사이에 빠르게 올라갔죠.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죠. 빠르게 폭락한 거죠. 빠르게 폭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채가 인기가 없는 상품이 되는 위험 상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많은 금융회사들이 있는데 자금 조달이 현금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유동성 파동이 났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도 0.5% 올렸잖아. 인상했잖아요. 연준이요. 그렇죠? 아니 11월 달에 0.75 올렸었나요? 하여간 0.5 올렸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달에도 올리고 1월 말에도 올리고 3월 달에도 올리고 예? 쭉쭉 5월달까지 계속 올렸잖아요. 5회나 추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1.5%포인트나 올렸어. 그 국채 유동성 파동 있고 난 이후에도요. 올렸는데 미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향 안정화됐잖아요. 한 3.8% 안팎에서 하향 안정화됐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고 실제로 올렸고 했는데 미 국채 수익률은 최근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안 올라갔었어요. 예? 안 올라가다가 3월 달에 잠깐 3월 초 전후에 4% 잠깐 올라갔었죠. 그러고 나서 은행이 터지고 나서 예? 다시 또 내려왔죠. 7월 말까지는 10년물이 대체적으로 4% 밑에서 3.8%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금리를 안 올렸습니까, 연준이요? 금리 올렸잖아. 근데 미 국채 수익률이 왜 그러니까 안 올라가졌어요? 이 도대체가 제가 이걸 했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같이 따라가서 올라가게 되면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연준 금리처럼 그렇게 같은 속도로 올라가게 돼버리면 미 국채는요. 붕괴돼버립니다. 미 국채 시장은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붕괴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같은 속도로 만약에 연준 파란색처럼 같이 이렇게 올라갔어 봐요. 국채 가격 대폭락인 겁니다. 대폭락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 국채 가격이 대폭락한다는 얘기는 뭐냐? 달러 가치가 폭락한다. 달러 가치의 대폭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건 안 될 말이지. 이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은 미국 연방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재정 적자가 지금 그냥 만성적으로 지금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는 얘기예요? 그 자금을 조달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예? 그런데 7월 27일부터 4%를 돌파합니다. 7월 말부터 돌파를 해요. 예? 돌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피치사에서 그러니까 피치가 예? 신용등급 강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였습니까? 국채 수익률이 안정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상향 안정됐다는 얘기인 거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왕성하게 살아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 10월달 이후에 작년 10월달 이후부터 올해 7월달까지 미 국채에 대한 왕성한 수요가 뒷받침됐다는 거 아닙니까? 에? 미 국채의 인기가 살아난 거예요. 에? 살아난 건데 근데 다시 이게 미 국채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거죠. 7월 27일 이후부터 4% 돌파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미 국채가 그러니까는 이걸 거의 정당화 시키려면 뭡니까요? 연준이 금리를 이제 낮출 것이다. 예? 낮출 것이다. 다시 그러니까 돈을 풀 것이다. 소위 페드 풋이죠. 페드 풋. 예? 돈을 풀 것이다. 뭐 이런 제가 그래서 이걸 집단 체면이라고 했잖아요. 집단 체면이요. 집단 체면을 걸면서 미 국채는 영원할 거야. 예? 달러의 힘은 영원할 거야. 이런 자기 체면들, 집단적으로 자기 체면들을 거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7월 말부터 이게 그러니까 4% 돌파하고 나서 최근에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에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죠. 4.2%에서. 4.2%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어요. 4.2%에서.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날 마지막 장 저겁니다. 1개월부터 30년물까지 미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지금 왼쪽에 보게 되면, 4X니까 한 달짜리부터 해가지고, 52X니까는 1년물이죠. 1년물까지 보게 되면은, 이건 되게 어떻습니까? 5.4에서 한 5.6%까지 이렇게, 분포되고 있잖아요. 이건 연준 기준금리보다 좀 그래도 연준 거의 시장에서 형성되어지는 유효금리보다는 조금 그래도 하여튼 높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연준 금리가 가장 낮은 금리고 나머지는 그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기간이 길어지니까 더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2년물부터 보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2년물부터 10년물까지를 주목을 하라 했잖아요. 2년물부터 10년물을 보게 되면 여전히 연준금리보다 낮거든요. 기준금리보다 낮은 거야. 시장금리가, 시장 장기금리가, 중장기금리가. 근데 이 금리들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요 1년 이하짜리들이 이렇게 많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MMF 자금에 많이 자금이 유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로 그러니까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고의자로 굉장히 싱글벙글들 하고 있어요. 이것도 과거에 한번 제가 은행이기 때 얘기를 했잖아요. 단기로. 그래서 단기 자금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은행들이 그러니까 위기에 봉착했던 거 얘기했잖아요. 3월 달에 제가요. 근데 2년물부터 보게 되면 이게 연준금리처럼 같이 따라 안 올라가진다 이거예요. 이걸 시장에서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오고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다. 이거 갖다 이렇게 붙여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 침체는 별로 조짐이 안 보여. 조짐이 안 보여. 근데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고사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준이 조만간에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이제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사 지내는 거잖아요. 희망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3년물부터 보게 되면 5% 밑으로 형성되고 있어요. 형성되고 있다고. 그렇죠? 자,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 가격이 그러니까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렇죠? 즉, 중기하고 장기, 2년물부터 10년물이 가장 미국 정부가 많이 발행한 국채입니다. 채권이에요. 가장 많이, 시장에 그러니까는 가장 많이 발행한, 공급한 국채입니다. 2년물부터 10년물이요. 그 다음에 뭐냐, 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기업이나 가게가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하는 금리들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금리들이죠. 10년물 같은 경우는 기업의 설비 투자, 회사채 같은 데 많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금리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4.23%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2%를 잠깐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일시적인 거고 4.2%를 방어선으로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4%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4% 밑으로. 예? 작년 10월 달에 이런 4% 밑으로 내려갔거든. 내려가서 7월 달까지 이렇게 유지가 됐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 얘기는 뭡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냐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국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안감입니까? 예? 미 국채 이거 가치가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까? 이런 불안감인 거죠. 불안감인 거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는 작년에부터 이렇게 쭉 작년 말과 올 초에 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국채 투자 많이 이런 바람도 불었는데 그 사람도 많이 지금 수익률 떨어져가지고 손실 많이 봤다는 거 이렇게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손실 많이 봤을 거야.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 뒤늦게 했던 분들은요. 미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제가 지난주에 뭘 얘기했습니까? 10년물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 2년부터 7년물까지는 올해까지 그러니까 정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점. 2년물부터 7년물까지 국채 수익률의 정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는데 지난주에는요 거의 근접을 했어요. 정점에 2년물, 3년물, 5년물, 7년물 다 정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요, 미 국채 수익률이 작년 10월 21일경이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즉 국채 가격이 가장 많이 폭락을 했었던 가장 많이 폭락했던 시점이 작년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21일경 전후로 해가지고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다시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강하게 그러니까 하방 저지선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방 저지선으로.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가장 정점에 달했던 수익률을 지금 하방 저지선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미 국채 시장은 중국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위기로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대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가 아니라 미 국채 시장의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라고 이 기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회사채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게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BBB가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하는 BBB가 신용등 등급이 낮은 BBB가 회색선인데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이 10년물 국채란 말이에요. 거의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작년의 정점을 돌파는 하지 못했어요. 작년에 돌파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만큼 충격은 안 왔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그러니까는 이제는 지난 그러니까는 10월달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분위기는 무너졌다 이겁니다. 작년 10월달부터 올해 7월달까지 유지가 됐었던 호시절은 사실상 8월달 들어와서부터 깨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를 내릴 거다 조만간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주문들 외우고 있잖아요. 주문들 외우고 있는데 제가 그러죠.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는요, 금융위기가 선행지표로 터진 다음에 침체가 왔습니다. 실물 경기 침체가 오고 금융위기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990년 전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터졌던 게 바로 경기 침체 전에 터졌던 게 바로 뭡니까? 주택 대부조합 사태였었잖아요. 미국의 주택 대부조합 사태.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 붕괴. 2007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90년대 말에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온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롱텀 그 뭡니까? 러시아 투자했다가 펀드가 그랬던 이런 충격이라든가. 그렇죠? 대개 90년대 이후에는요. 금융위기가 금융 충격이 실물 경기 침체를 수반을 했습니다. 침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 충격 전에는 미국 실물 경기 침체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금융위기 이전에도 실물 경기는 좋았었다고. 실물 경기 좋았었다고. 금융이 터지고 나서 실물 경제가 그러니까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2008년도 4분기 때에도요. 그랬잖아요. 4분기 때 경기 침체 진입을 하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실물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요. 침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어. 뭐 실물 경제와 관련된 일부 지표가 조금 나빠지는 거 보게 되면 거기다가 막 그냥 펌프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게 쏟아내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건강해요. 이게 뭐냐면 노동 생산성입니다. 노동 생산성이요. 비농업 부분에 노동 생산성인데 노동 생산성이요. 지난 6년 이래 가장 지금 높아요. 높아. 2분기 때 1.3%가 나왔는데 전기 대비 0.9%인데 이게 연율로 한 사람이면 3.7%입니다. 미국은 이걸 연율로 한 사람이 0.9가 앞으로 4분기 계속되게 되면 계산을 하는 거죠. 0.9 곱하기 0.9 곱하기 0. 이렇게 하는 거죠. 곱하기 할 때 1.09로 곱해야 됩니다. 1.09 곱하기 1.09로 해요. 그러면 한 3.7, 1.0371 정도가 나옵니다. 1.03. 그 연율로 이제 이게 보도가 많이 됐죠. 그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좋은데, 노동 생산성이 좋은데, 실물 경기 지금, 그리고 뭐 소비도 그러니까는 큰 충격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근데 실물 경기 침체 온다고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펌프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야,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니까 금리 그만 올려.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금리 그만 올려. 이런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채권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근본 원인은 뭐랬습니까? 근본 원인은 미국채예요. 미국의 국가 부채야. 정부 부채예요. 이게 뭐냐면 재정수지. 미국의 재정수지입니다. 언제부터? 2000년부터 그러니까 23년 동안에 미국은 재정연도를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10월달부터 그러니까 9월달까지 쓰잖아요. 9월달까지 쓰는데, 지금 23년도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2023년 회계연도회가 아직 10개월까지만 됐죠. 7월달까지만. 이자가 얼마냐면요. 7,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자만 7,300억 달러. 이게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두 달을 더 합하게 되면 1조 달러가 되는 거야. 이자만요. 재정 적자가 올해도 그러니까 5.5%, GDP 대비 5.5%. 이렇게 그랬는데,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어도 올해도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5.5%. 이게 미국에 그러니까는 백악관이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2028년까지 최소한 5%에서 5.1%에서 많게는 6.8%까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 거야. 여기다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미중 패권 갈등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번에 겪었던 게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비경제적인 충격이다. 공급 충격이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이잖아요. 앞으로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율이 이런 전쟁이 없어도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최소한 인플레율이 3.5에서 4%대를 갈 거다. 4% 안팎에. 그런 얘기 하고 앉았잖아요. 서머스 같은 경우 한 4%. 그 다음에 블랑차드 같은 경우가 좀 낮춰가지고 3.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지머니 시대는 더 이상 없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 목표치를 높여라 2%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높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고인플레율이 계속 지속되고 그럼 시장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예? 시장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럼 미국이 재정 감당이 안 돼요, 이게요. 그다음에 6월 2일 날 그러니까 소위 연방 정부가 쓸 때는 부채 상한선이 봉합이 됐잖아요. 타결이 된 게 아니라 봉합이 된 거잖아요. 예? 봉합이 된 거잖아.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봉합이 됐죠. 지저분하게 그냥. 예?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줄까봐 봉합을 한 거잖아요. 봉합에 대한 내용은 제가 소개했죠. 시간 없으니까 너무 많이 시간 써가지고. 근데 그 6월 1일 이후에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2달 반이 지났어, 정확하게. 이게 8월 중순까지 집계치니까요. 예? 8월 중순까지니까요. 예? 근데 1조 3천억 달러 국채를 발행했어. 1조 3천억 달러를. 2달 반 만에. 2달 반 만에. 예? 아니 2달 반 만에 정부가 찍어낸 채권이 1조 3천억 달러라니까요. 예? 그러니 국채시장 피치사가 이걸 보고서는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예?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미 국채를 전 세계에 사줬는데 지금 탈달러화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요가 그러니까 이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수요가 뒷받침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겨요? 국제시장 붕괴가 올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이 충격이니까. 예? 자, 이거 봐보세요. 2013년도부터 작년 연말까지 미국 국채의 큰 손은 그러니까 연준하고 해외 보유잖아요. 해외에서 엄청 보유했었어. 과거에는 한 3분의 1을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3분의 1을 미국 국채 전체 발행액의 3분의 1을요. 33.4%니까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을 해외에서 사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정부가 쓸 돈을 예국에서 미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에서 그걸 그러니까 다 돈을 지원해 준 거야.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거, 이게 잠깐 웃기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미국은 이렇게 다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군사력 신장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국방비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잖아요. 이랬던 거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증세를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 쓰는 게 아니라 차입을 한 거잖아.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사준 거야. 근데 2013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지금 그때보다 한 10년 만에 얼마가 줄었습니까? 10%포인트가 줄었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절대 규모는 엄청 증가했을 게 아닙니까? 근데 10%포인트가 줄어들었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예? 이거를 그러면 연준이 이거를 매입해 주게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일본하고 달라가지고 정부의 그러니까 시장 개입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는 연준이 결국 돈 찍어가지고 그걸 매입을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중간에 돈 찍어가지고 매입해 주는 거잖아. 예?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면 그 연준이 그러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정부한테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해주는 소위 재정의 화폐화죠. 화폐화인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더군다나 이게 금융위기 이후부터 팬데믹까지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금리가 낮게 형성될 수 있었는데 지금 금리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야 이거 일부 인플레 그러니까 기름 붓는 거 아니야? 연준이 돈을 계속 찍어가지고 해준다면요. 그 연준도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양적 긴축으로 들어갔잖아요. 작년 6월달부터 팬데믹 기간 때는 엄청 돈 찍어낸 거를 회수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22년 3월달 40.4%로 잠깐 올라갔다가 이게 36%가 쭉 내렸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긴축을 하면서 그러다가 40.4%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39.5% 40% 밑으로 내려온 거야. 내려왔는데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럼 자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게 누굽니까? 중국이야. 중국이 2001년도부터 WTO에 가입을 했잖아요. 세계 시장에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2001년도에 중국이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게 790억 달러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채를 엄청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무역 저기 뭡니까 수출해가지고 버는 달러 가지고 열심히 미국채 사준 거야.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거야. 미국과 중국이. 예? 그러니까 2007년도 금융위 직전에 5천억 달러가 안 됐었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2011년도까지 1조 3천억 달러 아주 치솟아 올라갔었으니까요. 예? 엄청 사준 거잖아요, 중국이요. 예? 사준 거야. 그러다가 그러면서 뭐냐면 오바마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바마가 TPP 만들고 그 당시부터 이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예치기 시작하죠. 규칙 기반. 미국이 만든 규칙을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외면하는 중국이 만드는 규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오바마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요. 예? 중국이 만드는 규칙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 그래, 미중 갈등이 그때부터 생긴 거야. 시작한 거야. 그때 제가 방송 나가서 너무 늦게 시작했다. 너무 늦었다 그랬었어요. 그 당시 그 얘기를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었어요. 미국이 하려면 진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예?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국이 쭉 줄여온 거야. 줄여오다가 작년 5월 달부터 9천억 달러까지 붕괴되고 9천억 달러가 붕괴된 거예요. 작년, 예? 작년 그러니까 2021년 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이 긴축으로 들어가는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재작년 연말 21년 12월 달에 1조 달러 밑으로 쭉 내렸다가 작년 그러니까 이제 이 금리를 이제 빠른 속도로 내리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자. 그러니까 9천억 달러까지 줄이고 지금 올해 5월 달까지 해가지고 8,500억 달러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채 보유액을 줄이고 앉아 있는 거야. 줄이고 앉아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제네 옐런이 날아간 거예요. 미국으로요. 날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장에서 민간 부분에 사주는 것도 한번 봐보세요. 민간 부분에 주로 큰 손들이 누구냐면요. 파란색이 예금기관인데 가장 큰 게 이제 보라색 아니 저기 그린 색깔이 뮤추얼 펀드입니다. 펀드들이요. 그러니까요. 펀드들인데 펀드들이 봐보세요. 작년 3월달 이후에 작년 3월달이 뭐예요? 금리 인상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 지금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엄청 줄인 거잖아요. 예? 올라가면서 이제 국채 가격이 폭락하니까는 줄인 거잖아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민감할 수밖에 없어. 수익을 내야 되거든. 수익을 내야 되는데 국채에 샀다간 수익이 손실 나는데 어떻게 계속 그걸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줄었죠. 3%포인트나 줄였으니까는 뮤추얼 펀드가. 예? 그렇죠? 지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예? 한 3분기 만에 9개월 만에 그러니까 3%포인트 줄였잖아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어디냐? 예금기가 소위 은행들이죠. 은행들은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 자본 좋은 자본이니까 보유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였잖아요. 왜 줄였습니까? 이거 갖고 있다가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올해 은행이 터졌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요. 은행이 터졌던 거잖아.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연기금들이죠. 연금들이 많이 국채에 투자를 하죠. 그리고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좀 이제 적극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위 뭡니까? 마진콜 압력을 받으면서 이게 문제를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 유동성 파동 때. 연금도 많이 줄었죠. 연금이 줄으니까 국채에다 많이 투자하는데 연금도 그러니까 줄인 거야. 예? 줄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간 게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들이 주로 많이 투자하거든요. 국채다가요. 근데 얘네들도 그러니까 줄이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이걸 딱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시장이 그러니까 지난 22년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좀 이게 안정적으로 이걸 방어를 해줬던 거야.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시장도, 난 지금 먼저 빠져나간 놈이 먼저 그러니까 이탈하는 친구가 생길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의 단일 대우 유지가 이게 지속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작년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올해까지 유지가 됐던 이 단일 대우 유지가. 예? 가장 큰 손들이 가장 큰 손이 중국이 이렇게 하면서 브릭스가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 속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예? 짜증나지 않겠냐고. 달러에 대한 수요를 그러니까는 줄이는 충격적인 이게 일어났는데. 예? 달러 수요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생산 대국이 예? 브릭스의 회원으로 이제 영입돼 가지고 돼버렸으니 안 그러겠어요? 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 거야. 미국, 중국을 가지고 시한폭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예? 그냥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우, 굉장히 짜증나시는가 보다. 저분이 이렇게 저기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거 보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최근 지난 1년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이 이제 제가 지난 주말에 4.23%로 끝났다 그랬잖아요. 작년 그러니까 10월달 수준을 넘어갔은 거야. 10년물만 보게. 10년물을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10년물이 가장 상징적이거든요. 10년물이요.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10년물 기준으로 보면요. 7월 말부터 이게 딱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또 치고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요? 시장에 힘겨루기가 있는 거야. 힘겨루기가 있는 거야. 자, 무슨 힘겨루기입니까? 미국채는 영원할 거다 하는 이런 세력하고, 아, 미국채 불안해. 난 빠질래. 이런 세력들하고 힘겨루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7월 말까지는 대체적으로 뭐냐면, 아, 미국채가 영원할 거라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이게 딱 보니까는, 정부가 찍어내는 국채 물량을 보니까는, 이게 끔찍한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거죠. 괜히 나 혼자 여기 있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이 확산되는 거죠. 그 힘겨루기가 지금 계속되는 거야. 이게 당분간은 지속될 겁니다. 힘겨루기가.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그러니까는,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요, 그러니까, 이게 4.3 중반까지 이게 돌파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잠깐 밀려 내려왔어. 내려왔다가 4.2를 거의 방어선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방어선이 형성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7월 말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거예요. 빠른 속도로 7월 말부터 빠른 한 3.8%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4.2% 이게 엄청난 겁니다. 40bp면 엄청난 거예요. 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요. 그렇죠?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는 대책 없이 그러니까 지금 국채를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홍사원 경제쇼에 나가서 제가 그런 얘기 한 겁니까? 홍사원 기자가 대안이 뭡니까? 교수님 그러길래 내가 미국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농담 삼아서 홍 기자하고 친하니까는 그래서 얘기했는데, 아, 그래도 좀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잖아요. 증세뿐이 없다. 부자들이 세금 더 내야지. 아, 정부가 돈을 필요하면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나라가 그동안 차입을 해서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줘가지고 썼어. 아주 그냥 싸게. 근데 해외에서 더 이상 그렇게 못 빌려주겠다고 하고 있어. 그럼 그 나라 국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지. 차입하지 말고 세금 더 내야지. 세금 낼 여력은 부자들이 있는 거니까. 증세 70대까지는 그렇게 했다, 미국이. 예? 그러니까 홍 기자가 새삼스러운 지경이니까, 아, 증세가 있군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이거 증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죠. 근데, 바이든이 부자들한테 증세한다는 얘기를 집권할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뭐 추진이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의 부유층들은 금융 부유층들이거든. 자산 부유층들. 이들,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탐욕적이다. 예? 금융은. 과거의 산업자본보다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돈 내기 싫거든요.